저 말이야, 너무 분위기가 루즈하잖아. 어? 전혀 긴박감이 없어. 액션을 좀 크게 취하라고, 액션을. 알았어? 자, 양미영 씨, 왜 그래요? 네, 겁먹은 표정이 영 안 살아? 어? 알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합시다. 저 말이야, 이번엔 동작을 크게 좀 해봐. 알았어. 아 그쪽에서 들어와야지. 그거 좀 체크해놓고. 자, 카메라 좋아요? 아, 예, 좋습니다. 스탠바이! 큐! C'est une chanson 안녕하세요. 신혜원의 여의도 음악실입니다. qui nous ressemble. 오늘 첫 곡으로는 이브몽땅의 어텀 리브스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노래 들으시면서 깊어가는 가을 속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Nous vivions tous les deux ensemble, toi qui m'aimais, moi qui t'aimais, mais la vie sépare ceux qui s'aiment tout doucement. 어째 Sans faire 이 미소리에 감기기가 있는 것 같지 않소? 그랬어? 나는 모르겠던데요. 방송이 끝나면 예미한테 전화를 넣어봐요. 예, 알겠어요. des amants. 그래! 계속! 좋았어! 그래! 좋아! 수고하셨습니다. 아 수고했어요. 오늘 방송 매끄러웠어요. 여보세요. 아 잠깐 기다리세요. 신혜원 씨 전화. 여보세요? 네, 어머니. 별일 없으시죠? 아버님이요? 아니에요, 어머니. 심하진 않고 가벼운 목감기예요. 걱정 마세요. 네, 안 올라왔어요. 사극기라 좀 까다로운가 봐요. 네, 제가 곧 찾아뵐게요. 커피숍으로 와요. 네, 어머니 날씨 찬데 몸 조심하시고 아버님께도 안부 전해주세요. 네, 네, 그럼. 네, 제이 스튜디오입니다. 네, 제가 신혜원인데요. 네, 그렇습니다만. 아, 네. 어머, 근데 어떡하죠? 지금 촬영 중이라 지방에 가고 없는데요. 네. 네, 곧 찾아뵙겠습니다. 네. 암이라고요? 이 상태까지 가도록 환자 본인한테 자각 증세가 없었다는 게 이상하군요. 그런데 이 환자의 경우 시기적으로 우리로서도 어떻게 손을 쓸 수 없다는 게 더 유감입니다. 그건 무슨 뜻인가요? 기적을 바랄 수밖에 없다는 뜻이죠.
어머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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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타깝게도 저희로서도 달리 희망을 걸 수 있는 방법이 없군요. 지금부터 환자가 되도록 편안하게 남은 생을 마무리 짓도록 도와드리는 길밖엔. 아, 애미 왔구나. 네, 아버님. 이리 주세요. 아, 됐다. 옷 버린다. 갑자기 웬일이냐? 아까 전화엔 온다는 얘기는 없던데. 네. 어머니 어디 가셨어요, 아버님? 에? 아니 안 계시더냐? 아니요. 글쎄다. 곧 오겠지. 들어가자. 아버님, 에? 저하고 잠깐 산책 안 하실래요? 무슨 일이 있었는 게로구나. 네, 아버님. 얼마 전에 잔주아범이 촬영을 하다가 쓰러진 적이 있었어요. 아범이? 네. 아버님 어머님께는 걱정하실 것 같아 말씀을 못 드렸고 저희도 그냥 과로로만 알고 퇴원했는데 그때 잠깐 입원해서 받은 아범 검진 결과가 과로가 아니라 다른 병이라더냐? 네, 아버님. 무슨 큰 병이냐? 의미야. 암이래요, 아버님. 아버님, 암이라면 그러니까 아범이 죽을 병이 들었단 말이냐 지금? 아버님. 좀 앉아야겠다. 담배 가졌냐? 가져올게요, 아버님. 아니다, 괜찮다. 차에 있어요. 가지고 올게요.
하면서 뭘 하더냐? 아주 가만히 없다더냐? 네, 아버님. 자, 이제부터 로맨스야. 응? 큐! 움직여. 자, 천천히, 천천히. 자, 양민경 씨 좀 쫓아주고. 자, 천천히. 좋아. 천천히. 아, 나는 씨 걸음 빨라. 천천히 포즈를 맞춰야지. 그렇지.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카메라 홀드. 컷! 큐! 좀 더 빨리. 컷! 좋아요? 예, 좋았습니다. 어디? 괜찮았어요? 포커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어디 한번 보고요. 에이, 그거 기하는데요. 내가 피곤해서 그런가? 다음 신 준비. 16신 가겠습니다. 16신 준비해 주세요. 낭자. 낭자. 거기서 탓하면 어떡해? 야, 남은 신 네가 나 찍어라. 기가 막히다, 야. 아니 저 시신다더니 왜 또 나오셔서 사람 기르는 거 팍팍 죽이세요? 그래. 괜찮았어요 감독님? 아, 괜찮았어. 차장님요. 네. 혼자서 이발관 갔다 온 거 아니라 예? 이 사람이 이거 왜 이래? 아이고 막 기운 싹 빼가 막 위에 칠락하시는겨. 시끄러, 시끄러, 시끄러. 다음 신이 어디지? 예, 30신입니다. 자, 분장 바꾸실 분은 빨리빨리 바꾸시고 다음 신은 30입니다. 자, 30신 준비. 왜 엄마? 응? 아니야. 국 더 줄까? 응, 좀만. 찬준아, 아빠 보고 싶지 않아? 아, 엄마는 무슨 어린애야? 아빠가 보고 싶고 말고 하게. 아빠 못 본 지가 벌써 며칠째인데. 엄마, 나는 아빠가 집에 있으면 더 이상해. 왜? 아빠가 집에 있을 때보다 없는 시간이 더 많으니까 그렇지 뭐. 아빠 없는데 익숙해져서. 그럼 우리 찬준 아빠 없이도 잘 살겠네. 못 살 것도 없지 뭐. 아빠는 아빠고 난 난데. 엄마 혹시 아빠랑 이혼하려는 거 아니야?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하고 아빠하고 이혼하면 엄마 쪽이 훨씬 더 유리할 거야. 그건 또 왜? 아빠는 일하느라 폭삭 늙었고 엄마는 아직 젊고 매력 있잖아. 그렇지만 난 엄마랑 아빠랑 이혼하면 아무하고도 함께 안 살고 나 혼자 살 거야. 왜? 그래야 공평하잖아. 오늘 잡담 이상 끝? 엄마, 나 지금부터 잘게. 2시간만 있다 깨워줘. 뭘 쳐다보고 계시오? 진지 다 잡숫고 나 실 좀 감아주구랴. 무슨 실? 아까 나가서 털실 좀 사왔다고 하지 않았어요? 털실은 뭐라고 해? 애비 세트 하나 떠주려고요.
아휴, 좀 일찍 시작할 거를. 아침에 어멈 감기 소리가 생각이 났지 뭐예요. 어멈이야 방송국 안에서 지내는 사람이니까 괜찮지만 아범은 그건 야외 촬영인가 뭔가 때문에 태반을 그냥 겨울을 바깥에서 지내는데. 눈이 침침한 사람이 그걸 언제 또 입히려고. 거기는 염라대왕이 올겨울 참는다는 보장도 없지. 내가 다 못 두고선 가면은 며느라이가 또 떠입히겠지요. 그나저나 영감이 나보다 한 발 앞서가야 할 텐데 큰일이요. 그만 잡술게요. 입맛이 없어. 아이고 영감 당신 먼저 가시라니까 섭하셔 그러시오. 아이고 그게 다 영감님을 위해서 하는 소리예요. 옛말에도 있잖소. 과부 3년이면은 깨가 서말이고 고래비 3년이면 이가 서말이래요. 아이고 영감 그 나이에 두고 보시오. 아이고 천하에 천도 고래비지. 한갑 진갑 다 지내고 80까지 살았으면 됐지. 아이고 그래요. 영감보다 내가 먼저 가리다. 100살이고 200살이고 흰머리 새순 날 때까지 오래오래 실컷 사시구려. 아이고. 여보, 지금 출근하는 길이야? 네. 왜 그렇게 유령보듯해? 촬영은 다 끝난 거예요? 대충 끝냈어. 아유, 밤을 새웠더니. 당신 어서 출근해. 여보, 왜? 바줄바줄만 와 있어요. 알았어. 지금부터 난 들어가 자는 게 일이니까 내 걱정 말고 어서 가보라고. 장인호 씨,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이쪽으로 앉으세요. 어디가 불편하십니까, 할아버지? 나 장건우라는 사람의 애비요. 네. 나 장건우라는 사람의 애비요. 네? 당신이 내 아들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다고 해서 내가 확인을 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찾아왔수다. 아, 저 방송국에 근무하시는 장건우 씨 말씀이군요. 네. 아이가 정말 죄송합니다. 이 환자가 많다 보니까 제가 금방 기억을 못했습니다. 그래, 내 아들이 영 가망이 없는가요? 영 틀렸어? 영 틀렸어? 죄송합니다. 곡목을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들으시는 곡은 사뮤엘 베버의 현을 위한 아다지오입니다. 영화 플래툰의 주제곡이기도 했었죠. 함께 들으시면서 영화의 감동을 다시 한번 느껴보시죠. 죄송합니다.
어서 오세요, 할아버지. 아무도 없습니까? 아주머님 방송국 나가시고 선생님은 계세요. 애비가요? 예, 아침 일찍 들으셔서 지금 정신없이 주무시네요. 할아버지, 점심 어떡할까요? 점심 안 드셨으면 차려드릴까요, 할아버지? 애비는 어떻겠습니까? 주무시면서 일어날 때까지 깨우지 말라셨어요. 진지 차려드릴까요? 생각 없는데요. 아주머니, 시장에 나가서 칼치 2마리만 사다 주실까요? 칼치요? 돈 여기 있습니다. 물 좀 걸로 골라서요. 아, 예, 잠시만 기다리세요. 아주머니. 아니 아버지. 아니 언제 오셨어요? 일어났구나. 아 근데 지금 뭐 하세요? 아니 파출부 아줌마는 어디 가고 아버님이 손수 이루고 계세요? 내가 보냈다. 어이구. 아니 근데 이거 갈치 아니에요? 그래. 아버님이 이거 손수 준비하신 거예요? 그래. 아 이리 주세요. 아 뜨겁다 뜨거워. 예. 자, 아유 먹자 먹어. 냄새가 아주 구수한데요? 간이나 맞는지 모르겠다. 예. 어떠냐? 좋습니다 아주. 근데 신기해 죽겠는데요 전. 뭐가? 아버님이 손수 끓여주신 찌개에 밥을 다 먹고 저 세상에 태어나 처음이지 않습니까? 아버지도 어서 드세요. 오냐. 그래. 어머님 근력은 여전하시죠? 그래. 이번 작품 끝내고 나면은 찬주 데리고 한번 내려가겠습니다. 그래. 추운데 겨울 한철만이라도 여기서 나시던지요. 거기도 따뜻해. 벌써 낙엽이 많이 졌죠? 그럼 내려가면 오랜만에 낙엽이나 한번 태워봐야겠는데요. 좋지. 참, 뒷뜰 감은 따셨어요? 아니, 왜요? 사람 시켜 따시죠. 이제 따야지. 그럼 전 내려갈 때까지 그냥 놔두세요. 제가 내려가서 딸게요. 그럴 시간이 그럼요. 잠깐만요, 아버지. 여보세요? 나야. 어떻게 됐어? 나왔어?
그래? 아 그럼 나가야지. 알았어. 지금 나갈게. 아버지, 저 지금 나가봐야겠는데요. 밥 먹다 말고. 다 먹었습니다. 아버지, 저 그럼 쉬고 계세요. 찬존마 곧 들어올 겁니다. 오냐. 저 그럼 다녀오겠습니다. 아, 그래, 예. 그래. I've never seen a sight that didn't look better looking back. I was born under a wandering star. Mud can make you prisoner and the plains can bake you dry. Snow can burn your eyes, but only people make you cry. Home is made for coming from, for dreams of going to, which with any luck will never come true. I was born under a wandering star. I was born under a wandering star. Do I know where hell is? Hell is in hello. Heaven is goodbye, forever it's time for me to go. I was born under a wandering star. A wandering star. 아버님, 안 깔아. 지난번엔 왜 저도 안 보고 그냥 가셨어요? 주스 드세요, 아버님. 여기 주스 드려. 네.
그날 병원에 들렸었다. 그러셨군요. 의사는 그러더구나. 말이 6달이지. 오늘일 수도 내일일 수도 그네들도 장담할 수가 없다고. 네 어머니한텐 아직 얘기를 못했다. 참아. 잘하셨어요, 아버님. 어머님은 아버님하고 다르시잖아요. 감당 못하실 거예요. 찬주는? 그 애한테도 아직. 그래, 너구나구만. 알자. 네, 아버님. 이미 네가 못할 노릇이겠다마는. 아니에요, 아버님. 저보다도 아버님께서 더. 나야 내 전생의 비단이겠느냐. 그러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꼴이. 아버님, 저하고 집으로 가세요. 저 일 다 끝났어요. 아니다. 난 지금부터 누굴 만나야 하니까 너 먼저 들어가거라. 사실은요, 어렸을 땐 영국 토리스트 배경. 부장님, 웬 할아버지께서 찾아오셨는데요. 누구신데? 들어오세요, 할아버지. 어서 오십시오. 예, 나 장기로라는 사람이다. 아, 예. 김찬영입니다. 예. 자, 저쪽으로 앉으시죠. 예. 그런데 무슨 일로 찾아오셨습니까? 예. 이게 초면에 실례인 줄 아오만 내 국장 선생께 부탁이 있어서 이렇게 찾아왔소이다. 아, 예. 예. 에, 네, 편집실입니다. 네, 계십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차장님, 전화합니다. 무슨 전화인데? 나중에 간다고 해. 국장님 전화인데요. 국장님? 아, 이게 나 일이 무관하고 이게 됐나 이거? 접니다, 국장님. 네? 지금이요? 아닙니다. 지금 올라가 뵙겠습니다. 이거 좀 이상하잖아. 잠깐만. 제일 갖고 이. 됐습니다. 특별히 어디 불편하신 데는 없으시죠? 아무 이상 없습니다. 여든이 넘으신 분처럼 아주 건강하십니다. 심장도 좋으시고요. 백수하시는 데는 아무 염려 없겠습니다, 할아버지. 그 안에 죽는 길은 없겠소? 내가 의사 선생을 찾아온 건 오래 살고 싶어서가 아니라 빨리 죽고 싶어서 찾아온 거요. 아니, 할아버지. 6개월 후면은 이 늙은 육신이 사그러지는 방법이 있으면 좀 가르쳐 줄 수 있겠소? 아니, 국장님. 장 차장, 저 내 얘기 들어봐요. 그 기획 자체를 취소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 당분간 보류시켜 놓고. 방송에서 보류라는 말이 바로 취소 아닙니까? 장 차장은 이번 특집이 그 마무리되는 대로 당분간 금요 무대 맡아요. 국장님, 금요 무대는 기존 연출자만도 5입니다. 그래도 그 제작 기간이 촉박하다고 비명드리니까 이번에 장 차장을 합세시키는 거예요. 뭐 사실 장 차장 그동안 이 굵직한 특집만 만들느라고 고생 많았는데
한숨 돌리는 기분도 필요하지 않아요? 어때? 괜찮아? 괜찮은데요? 나머진 자네가 알아서 처리하고 카페에서 따빙 날짜 잡고. 들어가시게요? 수고해요. 아, 예,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여기! 여보세요? 네, 국장님. 아니에요, 별 말씀을요. 오히려 저희가 감사드려야죠. 네, 이렇게 직접 전화까지 주시고 감사합니다. 네, 제가 한번 찾아뵐게요. 네, 안녕히 계세요. 국장님이 전화하셨어요. 뭐라고? 저더러 당신 위로해드리라고요. 그 양반 병 주고 약 주는 거야 뭐야? 국장님 얘기론 그동안 당신 고생한 거 생각해서 그 프로그램으로 배정하셨다는데요. 당신이 뭘 한다고 그래? 사람 뒤통수를 쳐도 이번수지. 지난번부터 기획해서 일것 준비 다 해놓으니까 이제 와서 기획 취소라는 게 말이나 돼? 애들 장난도 아니고. 알아요, 당신 기분은. 하지만 금요 무대도 괜찮은 포맷이잖아요. 시청률도 좋고. 국장님 말대로 당신 좀 휴식하는 기분으로. 새까만 후배들 사이에 끼어 휴식은 무슨 얼어 죽을 휴식이야. 죽으면 어차피 썩어 없어질 몸 살아서 애끼면 뭐래. 당신 무슨 말을 그렇게. 좋아, 나더러 그만두란 얘기 같은데 까짓 거 그만두지 뭐. 영감. 아니 웬 초저녁 잠을 그렇게 깊이 자오? 자, 이거 단숨에 쭉 마시구랴. 뭐야? 영감 요새 입맛 없어 하시길래 보약 한 제 줘왔어요. 자, 따끈할 때 쭉 마셔요. 아, 뭐래요? 식기 전에 어서 마셔요. 힘내나 마셔. 아이고, 영감 목소리 좋은 걸 내가 왜요? 아, 영감 이거 마시고 나보다도 훨씬 오래 사셔야 할 거 아니요? 아니 어딜 가요, 영감? 아이고, 영감. 이게 무슨 소리요? 할머니! 할아버지! 아이고, 차 안주 소리 아니에요? 어? 아이고,
아이고 이거 찬주가 왔구나. 어서 오너라. 아이고 영감 어서 나와 보세요. 정말 찬주예요. 애들이 와요. 어서 오너라 찬주야.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잘 왔네. 안녕하셨어요, 오냐 오냐. 아이고 그래. 그동안 별일 없으셨죠? 어머니? 오냐 그래. 아니 온다는 기별도 없이 갑자기 웬일로 들이닥쳐. 어서 올라가자. 응? 예. 아버지는요? 안에 계셔. 할아버지. 아이고, 어서 올라가자 찬주. 아버지, 저희 왔습니다. 아빠 저거 두 개짜리 하나 더. 그래 그걸 따줘라. 아이고 참 좋겠다. 자, 그래 그 짝것도 괜찮다. 옳지. 가만있어. 자, 저 머리 맞아. 가만 있어. 너 닦게. 왼쪽 거. 찬주가 재밌구나. 그래. 아이고. 집어. 자, 이제. 네가 애쓴다. 아니에요, 아버님. 아범을 위해서 전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 하루하루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아범 곁에서 전 대부분의 시간을 아범을 위해서가 아니라 제가 제 자신만을 위해서 쓰고 있어요. 방송 일도 차질없이 해나가고 먹고 자고 동료들과 커피 마시며 잡담도 하고. 그래야지. 그렇게라도 버텨야지. 훗날 아범도 네가 이렇게 버텨준 걸 알면 널 고마워할 게야. 하지만 아버님, 사실은 저 아범 붙들고 당신이 왜 벌써 죽어야 하느냐고 통곡하고 싶을 때가 더 많아요. 아범 나이 이제 45이에요. 아범 말대로 남자 40대면 이제 한창 인생의 황금기인데 왜 아범만 여기서 그만 맞춰야 하는지 너무 억울해서요, 아버님. 대충 끝난 것 같은데요, 아버지. 일밖에 모르는 사람이 바둑은 언제 또 그렇게 늘었노? 아빠가 이긴 거야? 아, 예. 아이고 이제 그만들 두시는 거요. 응? 사랑 좀 드시고 가세요, 아버님. 뭐냐? 자 아범도 네. 어머니도 앉으세요. 오냐. 아이고 오래간만에 그냥 집안이 꽉 차는 것 같구나.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자주 찾아뵈야 되는데. 바쁜 사람이 어떻게 찾노? 어휴, 저 골동품이었지 아직도 있네. 골동품이 아니야. 저게 할아버지 할머니 재산 목록 1호다. 어머, 저게? 정말 아버님이 저시로 어머님께 사랑을 고백하셨어요?
아이고 애미는 그럼 내가 뭐 거짓말하는 줄 알았냐? 아이고 그냥 편지마다 그냥 내 이름은 젖혀두고 그냥 심었네. 어머, 우리 할아버지 아주 멋쟁이셨구나. 그게 무슨 옛날 얘기는. 하여튼 영감 고맙소. 어? 내가 영감 덕분에 저런 다 명시를 외우고. 어머나, 저실 다 외우셨어요? 아이고 그럼 외우다 뿐이냐? 지금도 암송하실 수 있으시죠, 어머니? 아이고 그럼. 할머니, 그럼 지금 한번 외워보세요. 아이고 외워보자꾸나. 할머니, 컨닝 하시면 안 돼요? 아이고 머릿속에 혼억이 있는데 내가 왜 컨닝을 해? 시몬 너는 좋으냐? 낙엽 밟는 소리가. 틀렸어. 예? 뭐가 들려요? 시몬 나뭇잎이 져버린 숲으로 가자. 맞네요. 시몬 나무잎이 져버린 숲으로 가자. 낙엽은 이끼와 돌과 오솔길을 덮고 있다. 시몬 너는 좋으냐? 낙엽 밟는 소리가. 해질 무렵 낙엽의 모습은 서글프고 바람만 몰아치면 낙엽은 정답게 외치는데 시몬, 그대는 좋은가? 낙엽 밟는 소리가. 발길에 밟히면 낙엽은 영혼처럼 울고 날개 소리, 여인의 옷자락 소리를 낸다. 시몬, 그대는 좋은가? 낙엽 밟는 소리가. 오라, 우리도 언젠가는 가련한 낙엽이 되리. 오라, 날은 이미 저물고 바람은 우리를 휩쓸고 있다. 시몬, 그대는 좋은가? 낙엽 밟는 소리가. 시몬, 나무잎이 져버린 숲으로 가자. 낙엽은 이끼와 돌과 오솔길을 덮고 있다. 시몬, 너는 좋으냐? 낙엽 밟는 소리가. 해질 무렵 낙엽의 모습은 서글프고 바람만 몰아치면 낙엽은 정답게 외치는데 시몬, 그대는 좋은가? 낙엽 밟는 소리가. 당신 언제까지 그럴 수 있으리라고 보세요? 당신은 환자예요. 환자로서 마땅히 받아야 할 조치는 피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야 되잖아요. 누굴 위해서? 훗날 당신이 오로지 날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꺼리낌 없이 말할 수 있도록 말이야. 뭐라고요? 당신은 죽음 앞에서조차 표현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잘나고 대단하고 특별한 사람인가요? 내 나이 이제 35이야. 남자 나이 35에 죽어야 한다는 사실이 난들 왜 억울하지 않겠어? 그럼 솔직하게 억울해야죠. 어떻게? 나더러 미친 말처럼 마구 날뛰기라도 하란 말이야? 그럼 그래, 내가 그렇게 날뛰기라도 하면 당신은 어떡할 거야? 어떡할 거냐고! 잠깐,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야? 감정의 절제를 좀 해. 자,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네. 당신 언제까지 그럴 수 있으리라고 보세요? 당신은 환자예요. 환자로서 마땅히 받아야 할 조치는 피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야 되잖아요. 누굴 위해서? 훗날 당신이 오로지 날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꺼리낌 없이 말할 수 있도록 또 말이야. 뭐예요? 당신은 죽음 앞에서조차 표현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잘나고 대단하고 특별한 사람인가? 장 선생님. 장 선생님. 아야.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이고 소리를 좀 크게 하시구랴. 아이고 애미로구나. 아버지? 아버지는 왜? 그래 잠깐 기다려라. 애미가 좀 바쁘래요. 그래 나다. 에? 언제? 그래 알았다. 내 금방 올라가마. 여보, 아빠. 여기가 병원이에요. 내가 또 쓰러졌어? 아빠 왜 자꾸 쓰러지고 그래? 아버님도 오셨어요, 여보. 아버지도? 네. 잠깐 나가셨어요. 찬주야, 나 전화기 좀 해줘. 누워 계세요, 여보. 아빠. 내일 나 중요한 촬영 있어. 빨리. 여보, 제발. 이젠 환자한테도 알릴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차차 더 고통이 심해질 거고 근본적인 치료는 불가능하더라도 최소한 그 고통을 덜어주는 방법은 지금부터 입원을 해서 정기적인 치료를 받는 길밖에 없습니다. 알았어. 촬영 감독하고 지금 통화했으니까. 그래. 그러니까 아버님. 자네가 할아버지. 그 현관 로비에 아빠가 그 아침 9시까지 퇴원을 하시겠대요. 전원 집합시키라고. 할아버지 좀 알려주세요. 그래. 수고. 아니 아버지 어디 다녀오세요? 의사 만나고 오는 길이다. 그러셨어요? 또 절 붙잡아 놓겠다죠? 아니 퇴원해도 좋단다. 아버님. 그것 봐. 내가 뭘 했어 당신. 찬주야, 아빠 옷 좀 줘. 산세 좋다. 아이 조심하세요 할아버지. 할아버지 여기입니다. 이 햇볕 좋고 눈 아래 산천이 훤히 튀었고 이만하면 명당짜리죠. 아니 그런데 할아버지께서 직접 고르고 다니시는 걸 보니까 자녀분들이 안 계신 모양이군요. 어떻습니까? 마음에 드시면은 당장에 도장을 찍으시죠. 예. 영감, 아니 벌써 일어나서 여기서 뭘 하고 계시오? 아니 이게 뭐예요? 수위 아니에요? 아니 이 시간에 이걸 꺼내놓고 뭘 하고 계시오? 망치고게. 영감, 어디 아파요?
아니 왜 그래요? 꿈을 꿨어. 무슨 꿈을요? 왜요? 저승사자가 와서 영감을 데려가기라도 없디까? 그럼 왜요? 날 데려가는 게 아니라 아범을 데려갔어. 예? 아범을요? 영감. 네. 네, 선생님. 장건우 환자 보호자께서 오셨는데요. 어서 모셔요. 네. 할아버지, 들어오세요.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기운이 떨어져서 거동하시기에 좀 불편하시죠? 네, 의사 선생께 부탁이 있어 왔어. 말씀하시죠. 지금 나하고 같이 방송국에 가서 내 아들을 데려옵시다. 오늘 녹화인가 뭔지가 끝나는 날이라니까 의사 선생이 직접 가서 내 아들을 만나서. 저 할아버님,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아직 모르고 계셨군요. 뭘요? 아드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알다니요? 자신이 암에 걸렸다는 걸요. 그게 정말요? 그럼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다 알고 있다는 얘기. 당신 언제까지 그럴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세요? 당신은 환자예요. 환자로서 마땅히 받아야 할 조치는 피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야 되잖아요. 누굴 위해서? 훗날 당신이 오로지 날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꺼리낌 없이 말할 수 있도록 말이야? 뭐라고요? 그럼 당신은 죽음 앞에서조차도 표현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잘나고 대단하고 특별한 사람인가요? 내 나이 이제 35이야. 엔지! 남자 나이 35에 이봐 안승훈 씨, 좀 더 담담할 수 없어? 아이고, 밥 먹고 갑시다. 밥 먹게. 참나. 안 되겠구만. 안 늘어. 늘 그래. 잠깐만 쉬었다 합시다. 안승훈 씨, 감정이 맞아? 감정이 그게 아니잖아. 죽는다고 무조건 울고불고가 아니잖아. 감정 처리를 원색적으로만 하려 들지 말고 죽음의 미학이라는 것도 있잖아. 안승훈 씨, 내 말 알아듣겠어? 예. 가자고. 스탠바이! 죄송합니다. 잘해보겠습니다. 어차피 이 세상 사람 모두 시한부 생명을 살고 있기는 마찬가지라고. 혼자만 죽는 게 아니야! 네, 우리 마음대로 되는 일은 절대로 아닙니다. 죽고 사는 문제는 그렇게 되지는 않죠. 그래도 죽음의 통고를 무슨 세금 고지서처럼 가볍게 받아들고 뛰고 있는 중년 남자 한 사람, 아주 멋진 사람을 만난 기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우리들은 죽음의 문제를 얘기해야 되겠습니다. 먼저 시인 김서혁 선생님께서 드라마 보신 소감 좀 말씀하시죠. 전체적인 소감이요. 여기 드라마 상에서는 죽음을 상당히 격조 높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 죽음을 너무나 세련되고 아름답게 수용하는 그런 자세가 그 죽음을 맞이한 당사자로부터 아내 또 그 아버님에 이르기까지 참으로 너무나 그 죽음을 미학적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현실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것 같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네. 노 선생님 의사 입장에서 어떻게 보시죠?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저는 암 환자만을 다루고 있는데 인간이 이렇게 태연하게 죽음을 만든다 한다는 것도, 그리고 그 가족들이 또 그렇게 감정을 절제하면서 사는 경우는 굉장히 보기 드물지만 이 드라마 자체는 저도 굉장히 감명 있게 봤습니다. 네. 유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는 늘 병실에서 보는 건데요. 이걸 보면서 다시금 죽음이라는 것을 또 한 번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 드라마에서 나오는 것처럼 죽음이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우리 가까이 있다는 걸 다시 통감하게 됩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는 그 많은 주부들께서 나오셔서 드라마를 같이 보셨고 또 토론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주변에서 아주 가까운 사람의 죽음을 보신 일이 있습니까? 네, 아직 가까운 분은 없었어요. 그렇다면 비교적 본인이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네,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드라마에서 제일 감격적인 장면이 어디였습니까? 그 마지막 장면이요. 너만 죽는 게 아니야. 그리고 주인공 남자가 큰 소리 지르고 끝나는 그 장면. 드라마 보시면서 눈물이 나셨습니까? 울었어요. 그 여주인공이 저희하고 같은 또래잖아요. 그러니까 공감이 가는데 만약에 내가 저런 입장이 된다면은 과연 그 여주인공처럼 잘 대처하고 또 그 아버님하고 그 울고 싶은데 통곡하고 싶을 때가 더 많은데 참는 그 심정이 아주 가슴에 와 닿았어요. 바로 내가 저런 입장하는 분 한 분을 만나보자. 마이크 좀 들어주시겠어요? 아까 드라마 보시면서 많이 우시는 것 같은데요, 실례지만 본인이 그런 경험을 김영애 씨 같은 입장을 제가 당했어요. 지금으로부터 9년 전인데요. 참 김영애 씨는 굉장히 침착하신데 저는 그때는 하늘이 눈앞고 땅이 눈앞고요. 아무것도 눈에가 안 보였어요. 병원에서 암이라는 선고를 받았을 때 그때 그 감정이랑은 이루 말할 수 없었는데 참 김영애 씨는 너무 침착하게 들어맞으면 너무 잘하셔요. 그때 남편에게 알리셨습니까? 안 알렸어요. 의사 선생님하고 끝까지 숨겨달라고요. 사정을 했어요. 근데 아빠가 영어 선생이었거든요. 고등학교. 그래서 그 암이라는 거를 자기 차트에서 알았어요. 알았어도요. 그거를 발설 안 하시더라고요. 그때 연세가 돌아가실 때 몇? 아빠가 46세 돌아가셨어요. 연세가 참 아까웠습니다. 네. 너무 아까운 나이죠. 네, 제가 그런 일을 당했을 때 그땐 정말 말할 수가 없었어요. 지금이 와서 이렇게 말하지만 그때는 진짜 즐거운 게 없었어요. 세상에 웃음이란 걸 모르고 살았거든요. 세월이 가니까 세월이 약이라고 어른들이 말씀하셨는데 진짜 세월이 가니까 잊고 살겠는데 지금도 그 드라마 보면서 제가 많이 울었어요. 네, 김영애 씨는 자녀가 한 분이신데 저는 아기가 4남매였거든요. 굉장히 어렸었어요. 국민학교 3학년, 6학년, 중학교 1학년, 중학교 3학년. 그때 그 당연 입장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당해본 사람만이 그 심정을 알지 10마디 100마디 해봐도 안 당해본 사람 그 심정을 이해 못 해줘요. 네. 그 지금 드라마 속의 주인공도 그런 처지에 있고 또 남편이 암에 현재 앓고 있는 다른 여성들을 위해서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네, 저는 신앙생활 하거든요. 신앙생활 하는데 신앙에 의지를 해가지고 자기가 좀 더 침착하게 무슨 병이든지 마음의 근원이라 그랬거든요. 침착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가 용기를 가지면요. 무슨 병이든지 다소는 자기가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살아서는 오랫동안 같이 못 사셨지만 다음 세상에서는 두 분이 오래도록 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드라마 속에서 제일 안 된 분이 어느 분 같으십니까? 물론 부인도 안 됐죠. 그렇지만 그 부모님, 아버님이 제일 안 되신 것 같아요. 실례 질문 한 가지 하죠. 저도 암 선고를 받을지 모르는 사람이고 그래 보험도 들고 이랬습니다만
만일에 그런 그 시한부 인생이라는 통고를 받으면은 제일 먼저 뭘 하시겠습니까?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좀 더 자신을 갖다 냉철하게 딛고서 살다 간 날까지는 그저 조용히 가는 게 좋겠어요. 어차피 시한부 인생이 된 이상은. 이 드라마 보시면서요, 우리들이 그 죽음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 안 하셨습니까 혹시? 공부를 해야죠.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암에 비슷하진 않지만은 저희 아빠가 불우하게 직장 일을 하시다가 교통사고를 만나셨어요. 네. 근데 병원에서는 아주 두 다리가 아니라 두 다리 양인대가 파열에다가 인공관절을 지금 누신 경우거든요. 근데 본인이 서로가 부인도 인내를 길러야겠고 본인 인내를 굉장히 길러야겠더라고요. 진념이 강하고 인내가 강하시고 서로가 그 갑자기 당한 일이니까는 당황하게 되고 그런 적에 생애 그 죽음이라는 거를 무척 아주 진짜 그 적에 지금 떨려서 말이 잘 안 나는 거예요. 이 드라마 속에 그 주인공은 죽음을 진짜 아주 가볍게 받아들이고 당연한 걸로 받아들이고 이런 수용태사가 되어 있다고 해야 되나요? 근데 일반 환자들 경우는 어떻습니까? 제가 보는 대부분의 환자에서 이렇게 정말 아름답게 받아들이는 환자는 거의 없다고. 특히 정말 이분은 상당히 교육도 많이 받으시고 또 전문 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인데 그런 이제 전문 직업 특히 환자를 다루는 의사 또는 내세를 다루는 목사님조차도 만일 병원에 입원해서 이런 큰 병이 있을 때 과연 이만큼 이 드라마처럼 이렇게 부드럽고 또 냉정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또 특히 근데 지금 또 선생님은 그 중년 사나이가 죽음을 받아들이는 게 매우 아름답다고 그러셨는데 아름답게 보이셨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처절하게 보이셨습니까? 처절하기까지 보였는데요. 네. 그분이 자기 일에 대한 집념을 굉장히 가지신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책임감이 또 강했던 분이라고 여겨지는데 그분이 그 일을 통해서 죽음과 대결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적극적인 수용 자세를 가졌는데 그 마지막 절규에서 더 처절한 걸 느끼게 됐어요. 지금 호스피스 일을 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일반들이 잘 모르는 사람도 있을 텐데 그 일이 어떤 건지. 근데 저희 나라에는 1963년도에 들어왔거든요. 네. 그게 이제 종교단체에서 했기 때문에 그게 별로 이렇게 PR이 되지도 않았고 또 서울에서는 강남 성모병원에서 81년도에 시작을 했어요. 의료진과 그 간호사들이 모여서 그리고 이제 봉사자들도 같이 참여를 했죠. 그러는데 이 호스피스는 그 원 용어가 우리에게 생소하기 때문에 다들 문의하시고 그러시는데 그거는 옛날 그 중세기 때에 그 예루살렘의 성지를 방문하는 사람들한테 그 숙식 제공을 했다고 할까요? 그렇고 거기에서 이제 병들고 또 죽음이 가까웠던 사람들한테 이렇게 휴식처를 제공해 주는 걸로 돼 있어요. 그랬는데 이제 요 근래에 와서 현재에 와서는 그게 조금 바뀌었죠. 죽음을 앞둔 환자들에게 이렇게 두려움을 떨치고 이 인생이 끝이 아니고 또 하나의 여행이 계속 된다는 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또 어떻게 들으시면은 종교적으로 그 이끄는 줄 알고 환자들이 호스피스를 싫어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호스피스는 종교에 상관없이 더군다나 자기가 원하는 종교의 그 충족감을 우리는 도모하고 있죠. 그러니까 저희 강남 성모병원의 경우는 카톨릭 재단이기 때문에 카톨릭을 싫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는 그걸 개의치 않고 본인이 원하는 대로 그 일을 지지하면서 그 소외되지 않았다는 것을 일깨워 주면서 지지하고 또 관심을 가지고 그이가 마지막 남은 그 조금 남은 시간을 유용하게 우리와 같이 그리고 또 본인이 그 전에 살았던 그 과거처럼 계속 지금 자기가 낭떠러지에 떨어지지 않고 우리는 계속 그 지지해 주는 거죠. 협력자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생각 안 하셨습니까? 이 일의 대결 이거보다는 이 사람이 죽음을 잊어보려고 그러던가 그런 면은 혹시 없었을까요? 그런 환자를 많이 대하시는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렇게 도망가고 싶고 그런 마음도 있었겠죠. 네. 그리고 또 모든 환자들이 전부 처음에는 이걸 부정하거든요. 부정하니까 행여 나한테는 이런 일이 없고 의사의 오진일 수도 있고 또 그렇다 해도 나한테만큼은 기적이 오리라 이런 행여나한 생각도 있었겠죠.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 마지막에 드라마가 뒤집혀져 가지고 본인이 오히려 알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건 어떻게 됩니까? 가족들이 본인에게 안 알리려고 그러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이건 환자 자신이 가족들에게 안 알리려고 애썼습니다. 그건 어떻게 해석하셔야 됩니까? 가끔의 환자들인 경우는 오히려 직접 자기 자신한테만 얘기해달라는 환자 사실이 있긴 있습니다. 오히려 그거는 그 자기 책임을 오히려 자기로서만 끝내고 싶은 그런 마음. 그러니까 부인한테 또는 아버님한테 고통을 안 드리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그게 더 많은 고통을 드린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 드라마에서 보면은 그 부인은 부인대로 그리고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서로들 그 혼자서만 고통을 가지려고 그러지 서로 고통이라는 거 뭐든지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그랬는데 네. 특히 죽음에 대한 고통을 혼자서 하기 때문에 좀 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 이 부인이 남편이 암이라는 걸 알고도 알려주질 않았습니다. 그는 시아버지라는 상담자가 한 사람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만일에 시아버지가 없어도 자기 혼자 그걸 비밀로 가슴에 묻어둔 채 참아나갈 수 있었을까요? 그 여자 대단한 여자라고 생각이 돼요. 그걸 혼자서만 끌어안고 있을 수 있다는 거, 그러면서 그 감정의 절제를 그만큼 할 수 있었다는 거는 아주 초인적인 힘이라고 생각이 돼요. 일반 여성이라면. 예, 그래서 그럴 경우는 가족끼리 협력을 해서 그 죽음의 대처를 해야겠죠. 그래서 그 마지막 그 환자에게까지도 알리고 이래서 죽음에 대한 대처를 공동적으로 네. 해야지 되지. 지금 시어머님이나 딸은 전혀 지금 소외가 되어 있거든요. 그럼 나중에 일을 당하고 났을 때 그분들은 자기가 할 바를 하나도 못했다고 생각을 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네, 네. 그렇게 되면은 그 마지막 그 인간이 그 할 수 있는 그거를 월권을 당한 것 같은, 유린당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또한 들게 되고, 그 부인이 그렇게 얘기를 안 함으로써 결정적인 미스테이크를 범하게 되는 것 같아요. 결국 국장을 찾아가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국장한테 이제 과로하니까 좀 절제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결국 그 기획 취소를 하게 되는데 그 사건을 통해서 남편에게 도움을 준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그 남편이 그 얘기를 하니까는 결국 사람 뒤통수를 치는 거 아니냐, 전화를 받고 막 화를 내요. 그래서 그 새까만 후배 사이에 끼어서 그 금연 무대를 맡으라 하는 건 그만두라는 거 아니냐, 이렇게 그 충격을 오히려 받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숨기고 이런 것이 전혀 그게 위하는 길이 아닌 것 같아요. 네, 선생님, 그 지금 이 드라마 속의 주인공은 시한부 생명인데 계속 뛰겠다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지금 죽음을 준비는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 사람 우리가 의지의 사나이라고 불러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인생 자체, 특히 이분은 아까 말씀이 있으셨지만 자기 죽음을 회피하는 건지도 모릅니다. 문제는 일단 죽음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결국은 인생 사람이 70년, 80년 살고 가기 때문에 이분은 45년 정도 살고 가시는데 그 남은 시간을 좀 더 가족하고 제가 그러기 때문에 저는 그 환자들한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의사 선생님들이 환자의 암이란 진단을 말씀을 안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병은 내 병이고 정말 내 병이 완치가 불가능한 거라면은 그 남아있는 시간을 가족과 자기 자신을 위해 쓰기 위해서는 그 죽음에 직면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드라마 속의 사람들이 좀 그 주인공까지 포함해서 냉정한 사람들이라고 보시지 않습니까? 그런 가족들을 많이 대하실 텐데. 네, 저는 드라마니까 그렇겠죠. 근데 이건 드라마라고 보시면 안 되죠. 제가 본 견해로는요, 그 호스피스 할 때 어려운 게 환자 자신이 그거를 모르고 있는 거. 그러니까 호스피스 자체의 그 목적이라는 게 진실을 알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접근을 해야 하는데 도무지 모르고 있고 또 보호자들도 그 말을 안 해줘요. 그 충격 때문에 그 감당할 수 없는 그 무서운 충격 때문에 그걸 회피하고 계시는데 냉정하신 분도 계셔요. 그렇지만 그 투사하죠. 그 부정적인 면에서 투사할 적에 저희는 그걸 막지 않아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또 자제력이 생기거든요. 저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남편이 암 선고를 받았는데 말이죠. 물론 어떻게 할 수는 없었겠죠. 그렇더라도 방송국 활동 계속하고 하는 것이 부인으로서 자기 할 바를 다 한 경우라고 보십니까? 어떠십니까? 저도 유 선생님과 마찬가지 입장으로 드라마니까 이제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드라마상에서는 굉장히 그 격조 높고 간결하고 아니죠. 절제되게 처리가 됐는데 일하는 여성들이 이제 많으니까 일하는 여성 경우 이런 경우 나올 수 있죠. 근데 좀 어렵다고 느껴져요. 그 일을 계속하고 그 의사 선생님한테 얘기를 듣고 그날도 방송국에 가거든요. 남편 돌아왔는데 저녁 준비도 안 해놓고 방송국으로 가서 일을 보는데 물론 거기서 NG도 내고 실수도 하고 그러긴 하지만 자기 일을 계속하고 차도 마시고 뭐 그런 얘기가 이제 시아버님 만나서 나오는데 참 그러긴 어렵다고 생각이 돼요. 막상 죽음을 내 앞에 놓고 생각할 때는 우리가 머리로 죽음을 그렸을 때하고는 전혀 다른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네. 우리가 이 죽음을 앞에 둔 분들에게 조금 냉정한 얘기를 하는지 몰라도요. 이 두 사람 사이가 원만치 않았다고는 안 보십니까? 예, 그 얼핏 대사 중에 뭐 또 싸웠느냐 딸아이가 또 그렇게 묻는 대사가 나오는 걸 봐서는 그렇게 원만한 부부 사이는 아니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나 여하간에 그 남편이 굉장히 그 포용력 있고 그런 남편이었다라고 짐작이 가는데 정말 이렇게 중요한 이야기, 죽음을 앞에 놓고 부부가 나눌 수 있는 대화가 있어야 될 줄 알아요. 그런데 그런 대사 처리가 하나도 안 되어 있거든요. 그냥 숨기기에 급급하고 숨기는 걸로 다 대처를 한 것으로 지금 그렇게 처리가 되고 있는데 상당히 그 부분에서 지금 미진한 생각이 들어요. 네. 너는 그 아버님에 대해서 얘기 한마디 하죠. 이분이 그 아들의 묘자리도 보러 다니고 굉장히 가슴 아파하고 물론 자식을 먼저 보내는 부모의 심정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근데 그 정도로 배려하시고 하는 분이라면 차라리 얘기를 탁 터놓고 하는 게 낫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도 그 생각입니다. 그 마지막 남은 시간 묘자리 보러 다니고 또 뭐 빨래 같은 거 정리하기보다는 오히려 정말 아들 따뜻한 손 잡아볼 수 있는 시간은 불과 몇 개월이 안 나왔다면 서로들 손을 잡고 얘기하고 정말 아버지로서 아들한테 못한 얘기 또 아들은 또 아버님한테 못한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그걸 안 다음에 그 가족이 모두 알고 한동안은 굉장히 그 집안이 침울하고 울음바다가 되고 그러겠죠. 그렇지만 그러기 위해서 어느 정도 수용한 상태에서 그 감을 땄다면은 그 감 따는 장면에서 그 부인과 그 아버지의 그 모습하고 너무 대조적인데 그래도 그 남은 시간을 그렇게 보람 있게 감을 땄다면 훨씬 더 보람 있는 시간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김 선생님 그 가족에게 알리지 않고 특히 이 경우에 이제 어머님이 계십니다. 자식의 정은 아버지보다 어머니라는데 이 어머님은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계세요. 만약에 병원에서 이 어머니에게 안 알려줬다 하는 경우가 있다면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가족의 누군가에게는 반드시 알려줘야 될 것 같아요. 보호자의 한 사람에게는. 그래서 그 가족끼리 서로가 이야기가 돼야 될 줄 아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도요. 이 죽음을 굉장히 그 무슨 천벌이나 받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서 타부시하고 그것조차를 얘기를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그 부인에게까지도 그 물론 이제 뭐 다른 어떤 이유가 있었겠지만 그 알리지를 않아서 그 마지막에 남은 가장 소중한 그 시간을 부부가 서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면서 그 정리하고 그 여러 가지 준비하고 대처해야 될 그런 걸 하나도 못하고 그 기회를 완전히 박탈당한 채 병원에서요?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거는 정말
병원에서 그건 전적인 잘못이라고 생각이 돼요. 병원에서 왜 가족에게 안 알리는 경우가 있습니까? 안 알릴 수는 없습니다, 절대로. 그리고 특히 암인 경우, 뭐 물론 아기가 뭐 간단한 감기 걸려서 약 먹을 정도라면 굉장히 환자만 그저 감기가 아니라 잡수야 끝나겠지만 이거는 인간의 생명하고 관계되는 겁니다. 암이라면 특히 서구 사회에서는 본인한테 직접 얘기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지금 김 여사 말씀처럼 가족에게 전혀 안 알리는 경우는 어떤 경우? 가족한테 전혀 가족 구성원 전체 아무도 얘기 안 했을 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환자 어떤 이제 그 지금 바로 김 여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부인에게까지 말씀 안 했다. 혹시 그 남편 되시는 분의 뭐 형님이라든가 그쪽으로 얘기가 돼서 부인께서 혹시 너무 좀 이거 할 테니까 좀 그만두셨으면 했지 뭐 그런 식으로 됐겠지. 그런데 그것도 저는 안 된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환자 자신이고 그 다음에 부인입니다. 네, 그러면. 이게 근데 사실은 그런 예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경우 그 당사자는 이건 뭐 치명적이 되는 거죠. 그 나중에 당황하는 건 말할 수도 없는 거고 그 이유야 어땠든지 간에 그 가족 구성원에게는 한 사람도 안 알리고 뭐 직장이라든가 다른 동료한테 밖에서만 이렇게 알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는 참 곤란한 것 같아요. 직접 당하신 일 같으신데 말이죠. 그냥 저희 경우는 그때 이제 제가 몸이 너무 약했기 때문에 저한테 알려주면 제가 충격을 받을까봐 이제 아마 그 배려해서 저한테는 그랬을 거예요. 사랑이죠, 뭐. 그 호스피스 하시면서 가족들의 반응을 많이 보실 겁니다. 네. 아까 그 이제 분노하고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제일 많이 보이는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암이라는 걸 알게 됐을 때. 환자 말입니까? 환자와 가족 다. 환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자기는 그런 병에 안 걸리라는 걸 부정하고 또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정하면서 그걸 또 받아들일 때도 있어요. 그게 또 똑같은 환자일 수는 똑같이 그렇게 되는 건 아니지만 단계적으로 보면은 부정하고 또 화가 나서 이제 분노도 하고 또 해봤자 소용이 없고 그러니까는 내 병을 또 타협도 해요. 내가 이제 재산이 많은 분들은 내가 재산을 어디에 헛나보면 또 나한테 좋은 일이 오지 않을까. 또 신앙적으로는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기적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타협을 하죠. 이제까지 하지 않았던 걸. 그러면서 그래도 안 되면은 또 우울하게 이렇게 우울증이 걸리는데 그 우울증이 걸리는 게 길게 나아가면은 호스피스 하기에 참 어려운 점이 많아요. 우울에 잠겨 있는 그 분을 붙잡고 우리가 뭔 말을 무슨 위로를 하고 뭘 지지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깨어나 가지고 모든 걸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수용할 수 있을 때가 오면은 또 병도 그만큼 깊어져요. 그래서 그 환자들을 이게 또 똑같은 그런 케이스는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그게 이렇게 바뀌기는 해도 대체적으로 환자는 그렇고 또 그 우리나라는 절대로 안 알려주려고 그래요. 환자도 안 알려주려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또 보호자가 알고 있으면서 환자한테는 절대 그걸 말을 못하게 하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참 답답할 때가 있어요. 내일 돌아가실 거라는 예정이 있는데도 모르고 돌아가셔요. 그래서 사후 처리 같은 거 또 무슨 사업을 하시는 분은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놓고 가실 수도 있고 또 자기 마무리가 있을 거고 가족과 함께 아주 유익하게 보낼 수 있는 시간을 그냥 고통만 호소하면서 그냥 떠나시는 걸 보면은 참 안타깝고 그래 이 호스피스가 꼭 필요한 것을 느끼는 건 뭐냐면 가족이나 환자나 진실하게 진실하게 그 사실을 알려주는 게 좋다고 저는 봐요. 그리고 또 너무나 숨길 것도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그 당하는 것보다 아까 그 아이도 그렇죠. 말로 이렇게 하면 좀 어떻게 적합지는 않지만 우리는 언젠가는 가니까 이별 연습이라고 할까요? 서서히 금방 닥치는 것보다 서서히 그걸 맞이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빠하고 관계, 부인하고 관계, 또 내 부모하고 관계를 그 짧은 시간에 아주 지금까지 살아온 것보다 더 값지게, 더 진하게 지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지만 처음에 그걸 당했을 적에는 아주 울부짖고 그거는 언젠가는 한 번은 겪어야 할 일이니까 알면서 지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암 얘기를 좀 하세요. 이
암 걸리면 그냥 그야말로 사형 선고를 우리들이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무슨 암에 제일 잘 걸립니까? 남자들한테는 위암이 제일 많은 걸로 돼 있고 그 다음에 간암 그런 순으로 나오고 폐암이라든가 대장암. 여자들인 경우는 지금 현재까지는 자궁암이 제일 많은 걸로 돼 있고 그리고 강화도에서 저희가 조사한 걸로 하면은 위암도 오히려 자궁암보다 더 늘지 않느냐. 자궁암은 조금 주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위생 상태하고 그래서 결국 우리나라에서는 위암하고 여자들인 경우 자궁암 그리고 또 간암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제도 신문에 크게 났지 않습니까? 40대 남자의 사망률. 40대 남자는 뭐가 제일 많습니까? 40대인 경우 특히 40대 가면서 이제 암 종류들이 많아지는데 특히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암 중에서는 위암이라든가 또 폐암 또는 이제 대장암 그런 것들이 하고 대개 40대부터 호발 연령인데다가 이제 암들이 호발 연령이 되고 그리고 다른 그 과로라든가 뭐 여러 가지 원인들이 복합되겠지만 특히 한국 사람은 40대 너무 고생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저 말이죠. 이 드라마 속에 지금 주인공도 만약에 뭐 6개월밖에 안 남았다면 하는 얘기 아니에요? 그때 가서 병이 발견되지 않고 평소에 병원에 좀 드나들면서 정기 검진을 했다거나 하면은 치료율은 어떻게 됩니까? 네, 이런 경우 지금 현재 전체적인 암을 놓고 볼 때 이 드라마에서는 암 자체가 그저 불치의 병인 것처럼 조금은 보일 수도 있는데 결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암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 한 50% 지금 완치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김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기 발견되면 특히 위암이라든가 항소에 많은 위암, 여자들한테 많은 자궁암 그건 조기 검진하고 정기적으로 해서 초기에 발견만 되면 그거는 거의 90% 이상 그건 100% 가까이 완치가 되기 때문에 이분도 너무 일만 하시지 않고 1년이나 2년에 한 번씩 검진하고 체크를 하셨다면 이런 일은 안 당했을 거로 생각이 듭니다. 네. 아까 드라마 속에서 그 시가 한 구절 나왔습니다. 네, 구름왕의 구름왕의 시가 나오는데 그게 나왔는데. 상당히 상징적으로 네. 표현되고 이랬는데 말이죠. 그래서 이 작품 자체가 상당한 문학성을 띠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그 죽음이라는 거는 아까 선생님도 언급을 조금 하셨는데 그 키블러 로스에 의하면은 그 5가지 단계, 그러니까는 설마 죽음이 나에게 올까? 그게 부인하는 단계. 그 다음에 그 굉장히 그 분노로 왜 하필이면 죽음이 나에게만 와야 되느냐? 분노하는 단계. 그 다음에 그런 경우라도 어떻게든지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희망을 걸고 타협하는 단계. 그 다음에 그 정말 그 자기가 죽음을 맞이한다면 그 좌절과 우울 그런 오랜 기간을 거쳐서 그 다음에 죽음을 수용하는 단계까지 이르게 되는데 여기 드라마상에서는 그런 5단계를 한꺼번에 뛰어넘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 아주 그 아름답게 그 군더더기가 하나도 없이 그런 갈등이 하나도 없이 눈물과 이런 뭐 그런 게 하나도 없이 그냥 훌쩍 뛰어넘는 그런 기분이 들어요. 그리고 그 낙엽의 구름홍의 시와 이효석의 수필 그런 게 깔리면서 아주 문학적으로 처리가 되어 있어서 일면으로는 그 절제된 감정으로 해서 더욱 큰 감동과 호소력을 주기도 하고 있는데요. 실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아까 김 선생님께서 실제 겪으신 일도 있다고 그랬는데 그 이후에 자기 자신의 문학의 성숙은 어떻습니까? 사실 제 이 얘기를 이 자리에서 좀 언급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 죽음의 문제는 인간 근본 존재의 문제, 그런 아주 극한적인 궁극적인 문제를 다루는 거기 때문에요. 이것은 그냥 우리가 보편적인 사실, 머리로 받아들였던 사실과는 너무 달라요. 자기가 직접 체험해보지 않고는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어떤 작가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수없이 자기 작품 가운데서 작중 인물의 죽음을 맞이하는 대목을 썼는데 막상 그 남편의 죽음을 맞이하고 나서는 얼마나 그게 우스꽝스러운 정말 희화였는지를 깨달았다. 이런 대목도 있는 것처럼 자기가 직접 느끼는 거하고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데 그러한 죽음에 대한 체험,
즉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다는 거는,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이라는 거는 곧 자기의 죽음이에요. 그러한 체험은 이제까지 그 죽음을 내세로만 봤던 이런 이 세상에 굉장히 그 죽음을 하나의 함께 사는 그런 세계로 수용하는 그런 인생관이 바뀌고 세계관이 바뀌는 그런 계기가 되죠. 그러니까 이 죽음을 끝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요, 종교적인 의미를 빼고라도 우리가 이 땅의 삶이 끝이라면 얼마나 그건 불공평해요. 왜냐하면 불의가 판을 치고 그걸로 끝난다면 너무나 정말 기가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한 내세가 있어서 거기서 신의 심판을 받을 수도 있고 그렇다는 소망을 갖게 되지요. 그래서 문학적으로도 굉장한 폭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선생님 팀에서 말씀을 듣고 보니까 결국은 그 죽음이 자기의 문학도 성숙하게 하고 이렇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아이들에게도 뭐 관혼상제하고 삶과 죽음이 어떤 면에서 붙어 다니고 있으니까 아이들에게도 미리 인간의 생활 양식의 하나로서 죽음이 있다는 것을 좀 가르치는 건 어떻습니까? 네, 그건 배우게 해야 됩니다. 죽음은 삶의, 지금 말씀하셨지만 끝이지만 또 하나는 새로운 또 삶의 시작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죽음에 대해서 저희들이 애써서 잊어버리려고 하지만 그거를 하나의 그 교육으로서 죽음을 받아들일 때, 특히 여기에 나온 그 딸 경우 그 아버님이 갑자기 돌아가신다는 거, 그때 그 아버지하고 정말 그 말 한마디 나누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에 그 아버님에 대한 기억이 전혀 일밖에 못하는 아버님일 겁니다. 그런 대신 그걸 알았다면 그 몇 개월 동안이라 같이 아버님과 대화하고 같이 감을 따면서 정말 그 서로 정겨울 수 있는 시간들을 어떤 면에서 서로들 얘기 안 함으로 해가지고 전부 그 좋은 시간을 잊어버리고 가시는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그 드라마 속에 남편 부인에게 충고 한마디 하시죠. 호스피스 입장은. 충고까지야 뭐 할 거 있겠습니까만은 저기 제 생각에는 저렇게 두 분이 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열지 않고 거기에는 또 각자 생각이 있겠죠. 사랑하니까 이 엄청난 이 사건을 받음으로 인해서 충격도 오고 이래서 서로 그걸 상처를 안 주고 조용히 그렇게 보내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호스피스 입장으로 봐서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서로 알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 알고 그 알찬 시간을 아주 보람 있게 또 아이도 그래요. 아이도 갑자기 당하는 것보다도 서서히 알면서 아빠하고 이별을 점점 이게 늦춘다고 그럴까요? 그 슬픔을 늦추면서 아주 좋은 시간을 보내고 또 마지막 하지 못한 거, 또 이 죽음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호스피스를 하고 있어요. 죽음이 이 세상의 끝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죽음은 삶의 일부분으로 저는 보고 있고 또 이렇게 병실을 가서 환자들이 아주 자기가 암이라는 걸 알면서 저한테 그렇게 말을 물어볼 때는 당황할 수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죽어가지고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하고 그러면 저는 늘 똑같은 말을 합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아까 그 화면에도 터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반가웠는데 제가 예를 들 적에 언제든지 이렇게 터널을 지나서 또 나가면은 깜깜하지 않지만 우리가 터널을 들어갈 때는 두렵고 무섭고 그 컴컴한 속에서 냄새도 싫고 그렇지만 그걸 지나서 밝은 데로 나가면 밖에 환한 하늘이 날 기다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죽음이 그걸로 끝나는 건 아니라고 우리는 또 어딘가에 종착역이 있어서 그걸로 달리고 가고 있으니까 너무 두려워하시지 마시라고. 죽음은 혼자만이 당하는 게 아니고 참 공평하게 누구한테나 찾아오지만 조금 일찍 조금 늦게 그것뿐이지 다 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또 고개를 끄덕이면서 수긍하십니다. 선생님께서는 지금도 정신없이 뛰고 있는 그 남편에게 한마디 충고하시죠. 지금도 정신없이 뛰고 계시다면 약간은 자기 자신을 생각하고 또 그리고 가족하고 저는 우선은 만나서 서로들 같이 대화하고 그리고 서로들 가슴을 터놓고 얘기해보라고 그 말씀밖에는 더 그러면 오히려
이런 그 마지막 같은 나 혼자면서 그렇게 절규하고 나 혼자만의 생이라는 데서는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 여사께서는 이 자식을 먼저 보내게 될 아버님에게 한 말씀 해주세요. 정말 자식을 먼저 보낸다는 건 그 이상 뼈 아픈 일이 없으시죠. 그런데도 여기서 그 아버님은 아주 여유 있게 명당 자리를 찾아다니시고 이러는 모습도 보이시고 또 빨래를 직접 손수하고 찌개를 끓이시는 감상적인 모습도 보이는데 그럴 시간이 있으시면 정말 아들과 따뜻한 대화를 나누고 정리를 할 수 있도록 뒤처리를 좀 맡아주시고 남은 시간을 정말 유용하게 중요한 그런 대화를 나누면서 그런 시간을 좀 가지셨으면 해요. 네. 죽음이 지금 오지 않으면 장차 언젠가는 반드시 올 겁니다. 또 지금 오면은 장차는 올 죽음이 없어지겠죠. 죽음의 철학이 성숙한 사회가 좋은 사회라고 얘기합니다. 죽음의 철학이 있는 사람들은 안 내놓겠다고 발버둥 치지도 않고 남의 거 먹겠다고 사회를 더럽히지도 않고 그런다고 합니다. 죽음이라는 건 어떤 의미에서 육체가 옷 하나를 벗고 내세라는 다른 옷을 갈아입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살아있을 동안 열심히 사랑합시다.